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팔품사와 그리고 구와 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팔품사는 이제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구와 절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이제 만드는 걸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문장의 구성 요소와 오문형이라는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팔품사, 즉 이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시는 건데요. 결국 문장이라는 게 단어를 여러 개 열거하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열거하는 순서가 언어마다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과 영어는 확실히 이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박지성 arrived 이렇게 문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어 뭐뭐 했었죠? 네,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제외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7가지 문장이 있다는 거 보셨죠? 박지성, 무슨 품사입니까? 명사, 사람 이름인 또 이게 명사예요. 제가 n으로 쓸게요. arrived, 도착을 했다. 뭐가 됩니까? 이제 동사가 되잖아요. 그쵸? 도착을 했다. 명사와 동사로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그가, 이것도 대명사, 명사죠. looked, 보았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가 보였다 이런 뜻이고요. tired를 보겠습니다. tired의 뜻은 피곤한이란 뜻이죠. 무슨 품사일까요? 보통 사람이 어떤 상태가 피곤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명사의 성격이나 뭐 어떤 성질을 나타내주는 바로 형용사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볼까요? he, 그가 역시 명사고요. attended, 참석을 했다라는 동사고요. a reception이란 명사 뭡니까? 환영회라는 명사죠. 네 번째 문장, reporters, 기자들이란 명사고요. asked, 물어보았다 라는 동사입니다. him, 그 남자에게, 대명사, 그냥 명사를 표시하시면 돼요. a lot of question, 많은 질문이라는 역시 명사입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ey, 그들이, 대명사, made, 만들었다, 동사, him, 그 남자를, exhausted, 뜻이 뭐죠? 녹초가 된, 지친, 힘든이란 뜻이에요. tired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형용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어떤 문장을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일단 모든 문장이 일단 명사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동사를 쓴다는 거 아셨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이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명사를 쓸 수도 있고 명사를 이렇게 연달아 2개 쓸 수도 있고 명사를 썼다가 형용사를 쓸 수도 있어. 이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러면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그러면 명사를 2개 쓰냐 형용사를 하나 쓰냐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걸 결정짓는 것이 뭐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에 따라서 이게 뭘 쓸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단어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결국 문장을 만드는 것은 명사, 대명사, 동사. 사실 명사, 동사를 가지고 거의 문장을 만드시고 형용사가 이런 자리 쓰실 수가 있어요. 접속사야 연결어니까 예외로 좀 치자면 부사와 전치사는 바로 뭐란 말이에요?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전치사도 그렇습니다. 결국 수식어라고 부르는 그런 요소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부사를 썼다 뺐어요. 혹은 여기다가 부사를 썼다 뺐다 라고 해서 그 문장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실 수는 없어요. 아셨죠?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명사를 제 맘대로 뺐다거나 여기 있는 형용사를 제 맘대로 뺐다거나 이러실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는 문장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요소, 주 요소라는 게 포인트고 다른 단어 그리고 부사와 전치사는 좀 부수적인 단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아셔야
아셔야 될 거는 결국 동사가 문장을 결정짓는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어떤 문장도 결국은 이 5가지 동사 중에 하나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문형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뭐 사람에 따라선 일형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우리 품사 한번 써볼게요. 주어 자리에 무슨 품사 쓴다고요? 네, 바로 명사를 쓰시고 그리고 동사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럼 이 뒤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와도 되고 부수적인 뭐가 올 수도 있다고요? 네, 이 동사를 이렇게 수식해 줄 수 있는 부사 혹은 뭐 전체사구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smokes라고 했습니다. 그가 담배를 핀대요. 주어 동사를 이뤄졌죠? 그런데 그 밑에 문장 볼까요? He smokes heavily 이렇게 왔습니다. heavily가 무겁게 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선 담배를 피는 거니까 좀 심하게 담배를 핀대요. 그럼 결국은 이 heavily를 괄호를 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smoke라는 동사 자체가 이렇게 일형식 동사로 쓰인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일형식 동사를 뭐 완전 자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용어 자체를 너무 이거 외워야 된다라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일형식 동사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phone rang 이랬어요. 우리 ring이라는 동사 아시죠?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울렸대요. 그 밑에 문장 볼게요. The phone rang loudly 라고 했습니다. loudly 크게 라는 부사 이렇게 왔죠? 그러면 ring도 이렇게 일형식 동사로 쓸 수 있었다는 거겠군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주의라고 나와서 이제 불완전 자동사라고도 하는데 she went upstairs 라고 했습니다. 고동사 아시죠? 그 동사의 과거예요. 갔다. upstairs 명사? 그럼 이게 명사가 온 건가? 아닙니다. upstairs는 위층이라는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나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물론 이 문장에서 she went만으로는 그녀가 갔다? 좀 이렇게는 많이 안 써서 통상 이렇게 수식어구를 좀 달고 온다는 게 앞에 동사들과 조금의 차이점인데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형태도 이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장소기 때문에 괄호만 쳐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혹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이 to랑도 잘 오죠. She went to school. 그러면 그녀가 학교에 갔다라고 할 때도 이 to를 좀 전체사 to기 때문에 부수적인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The team meeting begins at 9:30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team meeting이 주어고 begins가 시작하다. 이게 동사 형태인데요. at 9:30 시간을 나타내는 그냥 전치사구죠. 역시 괄호를 이렇게 쳐주시기 때문에 begin 자체는 이제 일형식 동사로 여기서 쓰셨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여기는 이제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동사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일형식 동사로 기출이 많이 되는 동사는 바로 work 동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기출이 되냐? 이렇게 문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이제 명사를 줬다거나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4개를 줬다고 해보세요. work는 제가 방금 일형식 동사라고 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랬어요. She worked 이랬습니다. 그녀가 일을 했다. 이 자체로 문장이 너무 완전해요. 의미가 다 통했죠. 그런데도 굳이 밑줄을 줬어요. 그러면 일단 제일 1등으로 안 되는 애는 동사예요. 이미 동사 있기 때문에 동사를 또 쓰는 문장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부사는 동사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work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명사 쓰고 형용사 쓰고 부사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work는 일형식 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명사나 문장을 이루는 주요 단어인 명사나 형용사는 쓸 수 없고요. 바로 괄호가 되는 무슨 품사? 부사 넣는 문제는 정말 기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she worked hard. 그녀가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오는 부사를 찾는 문제들이 기출이 잘 되고 있어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문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목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 품사로 써볼게요. 주어는 무슨 품사가 들어오죠? 네, 명사 똑같습니다. 동사까지도 동일한 거 아시죠? 그러면 주격, 보어란 주어를 보충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어가 무슨 품사예요? 바로 명사죠? 명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품사가 뭐였죠? 네,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명사가
또 명사를 보충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동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이 형식 동사 바로 비동사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he is 이랬어요. 이렇게 딱 맞춤표 할 수 있나요? 그는 이다. 주어와 동사가 다 갖춰져 있지만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바로 비동사가 뭘 필요로 한다? 주어가 도대체 뭐인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어떤 분사가 올 수 있다고요? 보세요. He's a CEO, 대표이사야 라는 이렇게 명사가 오거나 He's busy, busy 무슨 품사입니까? 바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 보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걸 해볼까요? 그는 키가 크다 해보세요. He is 뭐가 옵니까? tall, 그죠? 키가 큰이라는 이렇게 형용사를 쓰실 수도 있고 그는 의사야. He's a doctor 라는 이렇게 명사 형태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동사를 바로 이 형식 동사라고 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셨죠? 이 형식 동사의 기출이 될 때는 한 90%가 비동사가 사실은 나옵니다. 뜻을 아시니까 되죠? 뭐뭐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어가 뭐이다 라는 단어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 동사도 조금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나온 게 감각, 지각이라는 동사 형태입니다. look,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처럼 보이다. seem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의미로 뭐뭐처럼 보이다. 간혹 appear라는 동사도 나오긴 하는데요. appear가 나타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taste, 어떠한 맛이 나죠? smell, 어떠한 냄새가 나다.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feel, 어떠한 느낌이 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이 동사들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어가, 앞에 주어가 있었을 때 이 주체자가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주어가 뭐뭐처럼 보이고 어떠한 맛이 나고 그쵸?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한 동사라는 거를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You look happy today. 너는 오늘 행복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품사로 써볼게요. you는 명사, look은 동사, happy는 형용사죠? 그러면 결국 happy한 게 누구예요? you죠. today는 그런데 뭐죠? 시간을 말했죠? 오늘, 내일, 다음 주 다 부사입니다. 아셨죠? 괄호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look이라는 동사가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시면 행복하게 보인다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문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의외로 happy를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사는 명사를 절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행복한 상태가 됐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좀 정확하죠. 근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시면 언뜻 부사 같기도 하지만 부사가 갖는 의미, 어떤 유라는 이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이 형식 동사 조금 더 볼까요? 네,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비동사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become일 거예요. become 무슨 뜻입니까? 뭐뭐가 되다라는 동사죠. 뭐뭐이다나 뭐뭐가 되다나 좀 비슷한 의미예요. 예문 한번 볼까요? You became a top model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되었어요. top model 이라는 명사가 누구? you를 설명해주고 있죠. 당신이 탑 모델이 되었다. 그럼 이거 해볼까요? 당신은 행복하게 되었어. 탑 모델이 돼서 이제 행복해졌나 봐요. 행복하게 되었다. 어떻게 쓰시면 된다고요? happily 쓰시면 안 돼요. 그쵸? happy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기출이 되면 여러분들 뭘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주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도 오고 명사도 온다라는 것까지 아셨어요? 그런 동사가 비동사가 있다는 것과 그래요. become까지 뭐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뭐 감각이나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들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딱 보기를 봤는데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둘 다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르시면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happy라는 형용사와 happiness라는 명사를 쓸게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당신은 행복이 되었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네, 명사는 결국은 자기가 보충해주는 이 주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만 동격 관계일 때만 명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당신이 곧 의사라는 말이 이 equal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곧 행복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명사, 주어의 명사는 예를 들어 사람 명사인데 보어 자리에 사물 명사가 절대 올 수는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안전한 건 뭐냐면 형용사가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어 문제로 기출이 되면 형용사가 한 90% 이상은 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단어를 아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맞춰보실 수 있으면 이제 가장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형식 동사 있네요. 유지, 정지라는 의미의 이제 이형식 동사 remain 잘 나옵니다. 무슨 뜻? 뭐뭐의 상태이다 이런 뜻이죠. 뭐뭐의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keep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를 우리가 지키다라고 할 때는 이것도 목적어를 받지만 뭐뭐의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keep quiet, 그쵸?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 조용하게 있어라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tay도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뜻은 어디에 세류하다 혹은 어디에 묵다라는 의미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뒤에 어떤 형용사 보호 같은 게 와서요.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예를 들어서 he stays healthy가 명사가 아시죠? healthy를 쓰시면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 쓰실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형식 동사까지 봤는데 결국은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가 주어와 동사가 있고 이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 필요한 동사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이 동사들의 뜻을 좀 아시면 충분히 유추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 형식 동사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 3문형 들어가도록 할게요. 3문형은 어떻게 생긴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품사를 한번 써볼게요. 주어 자리에 명사 쓰시고요. 동사 자리에 동사. 그럼 목적어는 뭐죠? 주어는 동작을 하는 주체자예요. 그러면 목적어는 반대로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어를 영어로 s라고 많이 쓰잖아요. subject요. 주체자. 동사는 똑같이 we입니다. verb. 그럼 목적어는 o라고 쓰는데 이 o가 뭐냐면 object요. object는 어떤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내가죠. 동사는 좋아하다. 근데 너는 뭐가 됩니까? 바로 목적어. 그럼 왜 목적어냐고요? 동작을 좋아하는 행위는 내가 해요. 근데 당신은 그 동작을 받고 있는 데죠. 당하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었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목적어가 뭐가 되죠? 책이 되죠. 왜냐하면 읽은 행위는 제가 했고 책의 입장에선 읽힘을 좀 당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우리말로 뭐뭐를 이라고 하는 형태가 보통 그게 목적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동작을 당하는 그것은 바로 명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She, 그녀가 drinks, 마십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왔어요? 5 cups of coffee가 왔습니다. 5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의 이제 명사를 그냥 볼게요. 그러면 a day 하면 뭐예요? 하루에죠. day도 명사인데 그럼 얘는 뭐지? 아닙니다. 명사이긴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하루에라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수적인 부사로 사실 보시면 되죠. 결국은 이 문장은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뜻은 5잔의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네요. drink가 그렇게 쓸 수 있는 동사란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forgot 이랬어요. 우리 forget 동사 아시죠? 잊어버리다, 있다라는 동사가의 과거 형태고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to lock the door라는 어구가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시겠는데 명사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단어짜리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명사에 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와 절이었기 때문에 명사구, 명사절이에요. 다시 명사란 그냥 하나짜리 단어예요.
이것처럼 coffee, 뭐 door, she 이런 게 이제 명사고 명사구는 어떤 의미였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명사구가 뭐냐면 동사를 명사처럼 바꾼 투부정사나 바로 ing, 동명사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는 그쵸. 어떤 동작의 대상이 항상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lock이 동사인데 lock을 그대로 쓰실 수는 없잖아요. 목적어 자리니까. 그럼 결국 뭐야? 목적어를 명사처럼 바꾸는 방법이 to와 ing이기 때문에 to lock the door 이렇게 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자면 we believe 똑같이 주어 동사 이렇게 왔는데 믿다요. 믿다. 근데 뭐뭐를 이것도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왔습니까? that he's right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that 안에서 이미 또 주어 동사 문장이 왔죠? 그런데 명사 역할을 하니까 바로 명사 절이 돼요. 솔직히 명사절은 보통 이렇게 대시 이끄는 문장을 잘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뭇이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가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뭐뭐를 이라고 해서 그것만 목적어 솔직히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가 참석했어요. 미팅에 이런 문장을 만약에 장문한다고 해보세요. 참석하다 동사 뭐죠? attend죠. 참석했다. 미팅에 일단 미팅은 미팅이라고 쓸게요. 그랬을 때 미팅에 at to a meeting 뭐라도 하나 들어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attend는 이렇게 명사를 바로 받는 바로 삼형식 동사입니다. 즉 이 의미는 뭐냐면 의외로 를이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삼형식 동사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바로 attend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거를 보자면 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많이 기출이 됐어요. for meeting 이렇게 나왔을 때 보기에 register가 있었고 attend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주의 있게 보지 않고 미팅에 참석한다는 거구나 라고 해서 attend 이렇게 정말 많이 골라요. 그런데 attend는 보세요. 이렇게 for 이런 식의 어떤 전치사를 달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디에 등록하다라고 할 때 register for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답이 register 이렇게 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또 잘 틀리는 동사 뭔지 아세요? 영어를 꽤 잘하는 학생들도 작문할 때 discuss 동사를 많이 틀리죠. discuss 하면 토론하다, 논의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마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about the problem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about은 품사가 뭐죠? 전치사죠. 여러분 맘대로 동사 뒤에 전치사를 넣었다 뺐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discuss라는 이 동사는 이렇게 전치사를 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iscuss the problem 바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지만 해석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우리말하고 영어가 완전히 1대1로 이렇게 대칭이 될 수 있는 단어도 솔직히 있지만 아닌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동사는 각계전도요. 동사별로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discuss, attend는 바로 명사를 갖고 뭐 이런 류의 동사들도 삼형식 동사다라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반면 조심하실 거는 어떤 동사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put off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이거를 그럼 put은 동사고 off는 전치사니까 이게 일형식 동사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put off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뭐뭐를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동사로 보시면 우리가 그 미팅을 연기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시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 전치사까지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셔서 이것도 이 동사의 목적어구나 이렇게 외워주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자면 We are looking for a solu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ook for, 특히 look이라는 동사가 좀 그래요. look에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look at me 이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를 보세요. 보다라는 동사가 되고 여기처럼 look for를 쓰시면 찾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쵸? look over도 굉장히 잘 나오죠. 뭐뭐를 검토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동사들은 뒤에 전치사를 항상
달고 올 때 여러분이 귀찮으니까 put만 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put off까지 외워야 하나의 동사를 외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apply라는 동사가 있어요. apply, 어디에 지원하다라는 동사죠. 그럼 외우실 때 어디까지 외우셔야 돼요? apply는 통상 전치사 뭘 달고 오죠? apply for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apply for a position, 그 직책에 지원을 하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귀찮아서 apply 이렇게 하나 외우시면 토익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작문을 하시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apply a position 이런 작문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아까 attend 얘기를 했죠. 또 attend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participate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석을 하다. attend도 참석을 하다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문법적으로 뒤에 예를 들어 meeting이라는 명사가 왔을 때 attend는 어떻게 온다고요? attend a meeting 이렇게 바로 옵니다. 그런데 participate는 그렇게 안 와요. participate in a meeting 이렇게 in을 달고 와요. 아셨죠? 그래서 귀찮아도 전치사와 좀 같이 오는 동사들은 전치사까지 오늘 그렇게 외우는 연습을 앞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용식 동사 들어갈까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래요. 이게 품사로 가겠습니다. 명사, 동사, 목적어는 제가 아까 무슨 품사 쓴다고 했죠? 네, 바로 명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어. 이것도 명사죠. 동사 뒤에 명사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오네요. 그쵸? 그럼 밑에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She gave me a lot of advice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주었어요. 나 많은 충고 이렇게 됐습니다.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녀가 주었다. 나에게 많은 충고를. 아셨죠? 해석 되십니까? 보통 우리 첫 번째 이 명사를 어떻게 해석한다?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이거를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을 때 이 명사 이 두 개를 제대로 해석 못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많은 충고? 이게 뭐지? 이렇게 보이시는 경우가 분명 생겨요. 아셨죠? 그래서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첫 번째 명사를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시고 두 번째 명사를 뭐뭐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주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네요. She gave a lot of advice me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충고에게 나를은 아니잖아. 단 이런 어순으로 쓰시고 싶다면 사실 여기에 to라는 전치사를 넣으시면 가능도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형태로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금 더 예문을 보셔야겠죠? 네, 이제 해석하신 연습해 볼게요. She told me the secret입니다. secret 아시죠? 비밀이라는 명사예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나에게 비밀을. 아셨습니까? 잘하셨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Alex, 남자 이름이에요. taught, teach의 과거죠. 가르쳐 주었다. 그녀를이 아닌 거죠. 그녀에게 how to cook pasta 이렇게 나왔죠? 명사가 와야 되는데 how to는 뭐란 말인가? 사실은 이게 how하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와서 이것도 이제 명사가 아닌 어떤 명사절의 형태로 올 수 있었는데요. how 다음에 오는 주어 I should 같은 걸 생략하셔서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to의 형태 이런 어구로도 명사적인 의미로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복잡하면 그냥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녀에게 파스타를 요리하는 법, 어떻게 파스타를 요리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He bought, 우리 buy의 과거죠. 샀다. His girlfriend, 그녀의 여자친구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자친구, a mobile phone, 우리 모바일 폰이 흔히 말하는 이제 핸드폰, 휴대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가 그의 여자친구에게 핸드폰을 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박지성 예문 기억나시죠? 한번 볼까요? 거기서 어떤 동사가 나왔죠? asked, he가 아니었죠. 여기서는 reporter라는 말이 나왔죠. 이제 리포터들이 asked, 물어보았다. him a lot of questions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사고 a lot of question이라는 명사가 왔을 때 그 남자에게
많은 질문을 물어보았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많은 동사를 어떻게 다 외우지? 라고 싶지만 여기서 오늘은 give 동사 하나만 외울게요. give가 아까 주다 동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는 거야. 덤을 하나 더 외워볼까요? 이런 비슷한 동사 offer, 실제로 토익에서 좀 잘 나오는 또 동사 중에 하나가 offer입니다. 제공하다라는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제공하다라는 또 비슷한 동사 뭐 아시죠? provide라는 동사 아시죠? 그러면은 provide, 제공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꼭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provide는 또 사용식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provide A, 일단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쓰고 싶다면 이 자리에 뭘 씁니까? 바로 with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가 A에게 B를 제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명사 또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provide는 예외적으로 따로 하나 외워주세요. 왜냐면 뜻은 비슷하잖아요. give와 offer와.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구조로는 못 오고 이런 구조로 온다라는 것만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형식 동사부터 이제 오형식 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품사 정리하고 갈까요? 주어가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뭐가 옵니까? 명사, 목적격 보어. 여기 오는 보어는 주어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죠. 보어는 무슨 품사고죠? 이 명사가 어떻다라는 형용사와 그쵸? 동격 관계일 때 명사 쓰실 수 있습니다. 아까 주격 보어랑 결국은 비슷한 용법이죠. 단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보세요.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 혹은 명사 이렇게 올 수가 있는 동사들이 그럼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 오형식 동사를 제일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말하고는 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된다고 할까? 이런 어순으로는 잘 안 쓰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오형식 동사 몇 개예요. 그 몇 개만 외우시면 나올 때마다 절대 안 헷갈리는데 그게 좀 한 번 안 외워주시면 나올 때마다 좀 낯설어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They found the room empty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found는 find 동사의 과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찾다, 방을 비어있는 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들은 빈 방을 찾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빈 방이라고 할 때는 empty room이라고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쵸? 그럼 이거 어떤 형태예요? 방이 명사고 empty가 비어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동사라는 이 find라는 동사를 살펴봐야겠네요. 우리가 동사가 왜 조금 또 어렵냐면 한 동사가 한 가지 형식으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삼형식 동사로 쓰시고 어떨 때는 오형식으로 사형식 동사인데 어떨 때는 삼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동사 대표 중에 바로 find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우리 find 뜻이 뭐죠? 라고 할 때는 꼭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첫째, 무슨 뜻? 잘 알고 있는 뭐뭐를 찾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가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뭐 발견하다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통상 알게 되다라는 의미로도 쓰시면 그럼 해석이 되나요? 방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푸셔야 되죠. 방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해되셨습니까? 비슷한 걸로 여러분이 작문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들은 방이 너무 더럽다는 걸 알게 되었어. 해보세요. 시작. They found the room. 더러운 이란 형용사 뭐죠? dirt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또 하나 해볼까요? 그들은 그 영화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되었어. 해보세요. They 알게 되다. found 그 영화 the movie. 재미있는 이란 형용사 뭐가 있죠? interesting? 이런 형태를 쓰셔도 뭐가 돼요? 영화 재미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화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좀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elected her the 10th presid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people은 명사고 elected가 동사. 무슨 뜻이죠? 선출했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녀 10번째 대통령, 10대 대통령 이렇게 봤어요. 이런 문장을 봤을 때 그녀에게 10대 대통령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사형식 동사 잘 생각해 보세요. 사형식도 동사 뒤에 명사 썼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지만 오형식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녀에게 10대 대통령을이 아니라 그녀가 곧 10대 대통령이에요. 기억나시죠? 제가 보어가 명사일 때는 그 앞에 오는 목적어와 어떤 관계다? 동격 관계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마치 주격 보어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녀를 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They call him Tom이라고 했어요. 우리 call 동사 워낙 삼형식 동사 많이 알고 계시죠? call me 그러면 나에게 전화해 이런 문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은 call 부릅니다. 그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그를 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곧 탐인 거죠. 그 사람 이름이 탐이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오형식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에게 탐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 동사를 뭐 외울까요? find 하나 반드시 외우고요. call도 오형식으로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오늘 2개만 외우셔도 정말 많이 외우신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만 봐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이제 오형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목적어를 왔을 때 목적 보어에 형용사와 명사를 쓴다는 걸 아셨죠?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이 형용사와 명사 말고 어떤 동작을 하게끔 뭐뭐 한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다시 목적어로 하여금 이런 동작을 하게끔 뭐뭐 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럴 때는 이 동사를 이렇게 to로 변형하는 류의 동사가 있고 이 동사를 그대로 쓰시는 동사가 있는데 오늘은 이 동사를 그대로 쓰는 동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사역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역이 무슨 뜻이에요? 시킨다 류의 동사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have, make, let 이 3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have가 가지다 말고요. 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make도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let 무슨 뜻이에요? 허락하다, 허가하다 혹은 방치하다 이런 의미로 쓰실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The news 그 소식이 made 만들었어요. me 나를 laugh 동사 뭐죠? 웃다. 그럼 뭐예요? 그 소식이 나를 웃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목적격 보어냐면 laugh라는 동작을 누가 하는지 잘 보세요. 이 문장에서 news가 웃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웃게끔 한 거죠. 즉 목적어의 어떤 상태나 그런 걸 설명하는 말이 보어도 되고 이 목적어가 하는 어떤 행위, 행동도 결국 목적격 보어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웃게끔 만들었다. 근데 사실은 make 동사는 이렇게 동사가 와도 되지만 형용사도 많이 쓰시죠. 그 소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어 라고 할 때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The news made me happy. 우리가 평소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You make me happy.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let 동사도 그렇고 have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 동사라는 게 있어요. 지각이 뭐냐면 보고 듣는, 느끼고 이런 걸 바로 지각 동사라고 하죠. 보다류의 동사 하나로 보시면 see나 watch가 있고요. hear가 듣다라는 동사죠. notice 하면 알아차리다, 인식하다라는 동사고요. feel 하면 느끼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I heard someone call my name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들었다. 누군가를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있고 call my name. 나의 이름을 부르다 라는 동사가 있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실 줄 아시겠나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즉, 이 call이란 동작은 누가 하죠? someone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가 되고 이 call이 바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그런 구조로 봐주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사실은 지각 동사는 여기 명사를 쓰고 이 동사를 써도 되고 동사의 ing 형태, 어떤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렇게 ing 형태를 사실 쓰셔도 되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어를 동사 원형으로 쓰는 사역과 지각 동사란 게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나중에 이제 다시 저희가 투부정사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배우시게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문장의 구성 요소와 오문형이라는 것까지 해보셨어요.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결국은 저희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이란 걸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 포인트는 결국 문장을 만드는 그 요소는 동사예요. 아셨죠? 동사에 의해서 목적어를 쓰냐, 보어를 쓰냐, 마냐가 결정되는데요. 오늘 하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진부해. 맨날 목적어 쓰고 보어 쓰고 오형식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어떤 문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해주셔야 제가 앞으로 이게 삼형식이에요, 사형식 동사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란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치 않은 그런 동사들을 말했고요. 이형식은 이제 주어를 보충하는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 예를 들어 비동사나 그죠? become 동사 뭐 이런 류를 좀 보았고요. 삼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해서 우리말로 하면 뭐뭐를 뭐뭐하다 이런 류의 동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를이라고 해석이 안 돼도 삼형식 동사인 뭐 attend나 discuss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전치사를 달고 오는 동사들은 전치사까지 같이 외우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는 뭐가 오죠? 네, 바로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명사 두 개가 와서 해석상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 give 동사와 offer 동사를 두 개를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봤는데요. 이 목적어는 명사가 오고 목적 보어는 통상 형용사나 명사가 오게 되는데 결국 목적어가 목적 보어인 상태로 뭐뭐하다 이런 동사 두 개 외웠죠? 뭐뭐시 뭐뭐란 걸 알게 되다 find,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call 이런 동사 정도는 외워두시고 그리고 기타 지각과 사역 동사까지 해보았어요. 어떠셨어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